안녕하세요. 뻘쭘냥입니다. 오늘은 부의 법칙 마지막 시간.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또 다른 부의 법칙 2가지 꿀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사랑과 친절을 베풀라. 한 사업가는 가장 위대한 부의 원리는 사랑과 친절의 법칙이라고 했다. 그리고 사랑을 통해 불화와 좌절을 극복한 사례를 내게 들려주었다. 그가 부유한 여성을 고객으로 두었을 때의 이야기다. 그 부인은 기분이 좋지 않을 때면 불평 섞인 편지나 전화로 그의 불찰을 따지고 들 때가 많았다. 그 여성 고객에 대한 그의 대응책은 호의를 베푸는 것이었다. 당시 그는 그 부인이 모욕적인 태도를 취하면 그러한 적대감을 몰아낼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 변명을 하거나 안갚음을 하는 대신 조용히 몇 분간 자리에 앉아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떠올린 다음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몰아가는 방법이었다. 그 효과가 빠르고도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예를 들어 그가 애정과 친절을 담아서 상상력을 발휘한 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그 성미 급한 부인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사과를 하곤 했던 것이다. 사업상의 거래에서 불화가 생길 때마다 그는 관련된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축복을 해준다고 한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상황이 회복되는 광경을 상상한다. 그러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사람들 사이의 오해는 씻은 듯이 사라지며 성공적인 거래가 성사되곤 했다고 한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고 끝마칠 때 이 방법을 사용해 보면 어떨까? 하루를 되돌아보며 그날 있었던 불쾌한 일들을 떠올리고 마음속으로 바로잡는 과정을 실천해 보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멀어졌던 사람들까지 당신을 향해 다가올 것이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그날 계획한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가며 원활하고도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상상해보자. 그렇게 할 때 부와 평화로 가는 길이 우리 앞에 열릴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공적인 하루를 기대하고 상상한다면 그날 일을 망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사랑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부의 법칙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어울리지 못한다면 그 모든 지식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경제적인 성공이란 자신의 능력 15%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능력 85%가 더해져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타적인 친절과 호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재능은 먼저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이유가 무능력이나 게으름 아니면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일선에 있는 인사 담당자들은 실직자가 되는 원인의 3분의 2 이상이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데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 자질이 부족해서 해고되는 경우는 단 1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인격적인 문제 때문이었다고 한다. 친절과 호의를 베풀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부침성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교육과 훈련을 잘 받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사람과 어울릴 줄 모른다면 별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타적인 호의와 친절도 사랑이 있어야 베풀 수 있다. 사랑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했다. 사랑은 온 세상과 만물을 하나로 화합시킨다. 사랑은 전 우주에서 작용하고 있는 모든 원리들을 조화롭게 하고 균형을 이루고 적응시키는 힘이다.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과학자들이 대학 내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사랑의 위력에 관해 조사를 시작했다. 연구 결과 그들이 발견한 것은 사랑이 인간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즉, 사랑이란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얼마든지 베풀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래야만 성공과 부를 우리 앞에 불러올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먼저 사랑은 사적이면서도 공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을 위해 헌신과 애정, 친절, 찬성, 감사의 의미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다. 공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랑이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능력 또는 개인적인 이해 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향해 친절을 베푸는 능력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의 글을 소리내어 다짐해보자. 이해 득실에 관계없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도 모두 나를 사랑한다. 과감하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인생을, 직업을, 아주 사소한 일들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특히 몸이 아프다면 그것까지도 사랑하자. 과감하게 사랑해 라고 선언해보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서도 대담하게 사랑을 베풀어보자. 사랑의 밝은 빛은 새로운 에너지, 마음의 평화, 능력과 지배력, 균형 감각, 그리고 부와 조화를 선사할 것이다. 사랑은 반드시 승리한다. 어떤 사람이 법정 싸움에 패소해서 경제적으로 몹시 쪼들리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판결이 몹시 부당하다며 불평을 했다. 세상에 정의란 없어. 이렇게 비통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그는 결국 교회를 찾아가 상담을 해보기로 했다. 그는 목사로부터 사랑의 힘을 적용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해보라는 제안을 받았다. 나는 사랑의 원리에 따라 살고 있고 사랑은 승리할 것이다. 또한 소송을 벌였던 상대방이 떠오를 때마다 다음과 같이 선언해보라는 권유도 받았다. 당신은 사랑의 원리에 따라 살고 있고 사랑은 승리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자 그는 소송에 대해 훨씬 홀가분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적대감과 분노, 옹졸한 승부욕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법정 싸움을 벌이는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하는 예기치 않은 기회가 찾아왔다. 그는 눈 딱 감고 상대방의 편의를 보아주었는데 기분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의 마음가짐이 계속 변화해감에 따라 상대방의 마음가짐도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결국 법정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떤 여성이 식당 겸 사탕 가게를 차렸는데 그 전에 2번이나 참담한 실패를 본 자리였다. 그런데도 그녀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연거푸 실패한 장소에서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었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고객들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었을 뿐이에요. 고객들이 가게를 나설 때 꼭 다시 오시라는 인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조용히 축복하며 기도했지요. 가게에 손님이 없으면 유리창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본답니다. 뒤에서 밀어드릴게요. 사랑으로. 어떤 공무원이 사랑을 표현하는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에 대해 알려주었다.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는 그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며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즉 그의 임무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어야 하는 일이었다. 모든 사람들의 불만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랑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든 항상 미소를 짓고 대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그의 태도는 늘 깍듯하고 친절했다. 사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보호하고 있으니 만사가 다 잘 될 거야.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돌아갈 때면 이렇게 인사하곤 했다. 제가 뒤에서 밀어드릴게요. 사랑으로. 과연 그런 말이 소용이 있었을까? 그의 증언에 의하면 문제를 안고 찾아온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분명히 태도가 달라졌다고 한다. 얼마 후 나는 그가 얼마나 자기 일에 성공을 거두고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다.
사업가인 친구가 어느 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블랙 씨의 비결이 뭔지 정말 알고 싶어. 늘 그렇게 만족스럽고 침착해 보이는데 사실 그가 하는 일은 이 도시에서 제일 까다로운 일일 텐데 말이야. 그의 성공 비결을 들은 대로 알려주었더니 내 친구는 깜짝 놀라며 자기도 한번 해봐야겠다고 대답했다. 공적인 면에서 사랑을 표현하라. 그러나 가족관이 아니라면 사랑해요라는 말은 함부로 쓰지 않는 게 좋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말은 사적인 관계에서만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자칫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 곤욕을 치를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여직원에게 사랑해요 라고 했다가 그녀의 남편에게 한참을 해명해야 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사랑의 표현으로서 진지한 관심과 찬성, 감사를 표시하는 게 좋다. 공손하고 친절한 태도는 늘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그것이야말로 공적인 관계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세계적인 보험회사의 한 홍보 담당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직장에서 수백 명의 직원들과 일하면서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친절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직원들을 늘 정중하게 대함으로써 그러한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 사생활에서도 사랑의 표현은 중요하다. 공적인 면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들 간에도 정기적으로 사랑이 표현되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심리학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사랑과 존중을 받는 귀중한 존재라는 느낌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다. 가정에서 벌어지는 고통스러운 상황들은 대부분 사랑의 표현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남편과의 불화로 고민하고 있는 한 부인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다.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고 진심으로 사랑해요 여보, 당신이 최고예요 라고 말해본 게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그러자 그녀는 깜짝 놀라며 이렇게 대답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글쎄요. 남편을 제1순위로 올려놓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나는 이렇게 되물었다. 왜냐하면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사람들은 배우자에게 존중받으며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다른 여성과 외도에 빠진 남성들과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똑같은 질문과 대답이 반복되곤 한다. 사랑스러운 부인과 멋진 가정을 두고 왜 다른 여자분을 찾으려고 하셨어요? 그 여자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줘요. 하지만 아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 가장 중요한 사랑의 표현. 결혼 생활에서 맺는 성적인 관계는 사랑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아울러 성은 결혼의 핵심 요소이며 거룩한 요소이기도 하다. 사랑에 기반을 둔 유대감을 더욱 깊고 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라. 어른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 역시 꼭 필요하고 존중받는 존재라는 느낌을 필요로 한다. 최근에 어느 과학교사가 12에서 13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흥미로운 실험을 실시했다. 190명의 어린이들에게 현재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지를 무기명으로 적어서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을 내게도 보여주었다. 다음은 12세 남자아이가 쓴 글이다. 우리 형은 중학생이고 친구들도 다 그 또래다. 그런데 모두들 만날 나만 못살게 군다. 내 문제는 중학생들이 정말 밉다는 점이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또 다른 어린이의 글이다. 우리 엄마하고 아빠는 내가 원하는 것이면 옷이든 돈이든 선물이든 죄다 갖게 해주신다. 하지만 나하고 얘기를 하거나 밖으로 놀러 나갈 시간은 없다. 친구들은 나를 부러워하지만 나는 엄마 아빠가 돈보다는 시간을 나한테 주셨으면 좋겠다. 소위 문제아를 둔 부모들과 상담을 해보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오히려 문제라는 사실이 금세 드러나곤 한다. 그래서 부모의 태도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만족한 결과가 나타날 때가 많다. 최근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 매우 성공한 사업가인 아버지는 심하게 반항하는 아들 때문에 몹시 근심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은 순종적이고 착했다. 그러나 막내 아들은 아버지 의견에 사사건건 반대하며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해서 자주 마찰을 빚고 있었다. 사실 그 막내 아들은 독창성이 매우 뛰어났고 미술과 음악, 작문 등 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천부적인 재능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경멸하고 있었다. 막내 아들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단지 형이나 다른 가족들과 조금 다를 뿐임을 알게 된 이후 그 아버지는 근심을 털어버리고 아들의 능력을 칭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들이 예술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에 이르렀다. 격려를 받으면 어린이는 쑥쑥 자란다. 아이들도 어른과 마찬가지로 감사와 칭찬, 격려를 받을 때 특히 발전한다.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던 어린 소년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엄마는 아들한테 두 손을 들어버렸고 결국 정신과에 상담을 예약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우연히 내게 아들 문제를 털어놓게 되었는데 나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아이에게 예민한 감수성과 상당한 창의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어머니로부터 그토록 간섭을 받음에도 드러나는 아이의 개성이야말로 훗날 성공을 위한 잠재력임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분주한 업무를 잠시 정리하고 아들하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되 특히 아들의 좋은 점을 칭찬해보라고 권했다. 그녀는 내 충고를 받아들여 아들을 진심으로 칭찬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러자 성적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음악적인 재능도 더욱 발전했다. 그러더니 도시를 대표하는 청소년 밴드 모집에서 6명 중에 1명으로 뽑히게 되었다. 물론 정신과 상담 약속은 취소되었다. 사랑으로 훈육하라. 이 말은 아이들이 무슨 일이든지 마음대로 하도록 다 들어주라는 뜻이 아니다. 엄격하되 애정을 담아서 가르쳐야 한다는 뜻이다. 훈육한다는 말은 완성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자녀의 행동을 바로잡고 양육하는 방법은 완성을 지향해야 하며 반항이나 부정적인 행동을 일으킨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가 어린이 된 후에 필요한 지식을 주입하는 데만 정성을 기울인다. 오로지 그런 시각만으로 아이를 양육하려고 한다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실망스럽고 잘못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지식교육은 어린이의 교육과 발전 중에서 한 과정일 뿐이다. 교육하다라는 말은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이끌어낸다는 뜻이다. 어린이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은 사람은 실패와 궁핍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음을 부모들이 끊임없이 일러준 덕에 아이들이 진정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던 어느 가정의 신뢰를 나는 잘 알고 있다. 그 집의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 때에도 부모와 함께 기도한다. 아이들이 흔히 하는 기도 내용 외에 부모들은 성공과 부에 대한 기도도 포함시킨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와 성공을 당연한 권리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바로 지금부터 사랑을 표현하자. 사랑은 우리 삶의 공적인 면과 사적인 면 모두에 영향을 준다. 사생활에서 사랑이 결핍되었다고 느낀다면 공적인 생활을 해나갈 때 친절과 봉사를 실천함으로써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반대로 공적인 생활에서 사랑이 부족하다 싶으면 사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을 키우려고 노력할 때 행복과 성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자리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자.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늘 축복하고 감사하도록 하자. 크든 작든 내게로 오는 모든 사랑의 표현에 감사를 표할 때 우리는 어떤 결핍도 메울 수 있는 사랑의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찰스 필모어는 사랑의 힘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랑의 힘을 믿어야 한다. 그 위에 자신감을 갖는다면 당신은 못할 일이 없다. 자신감을 가져라. 어떤 증권 중개인이 다양한 각도에서 부의 법칙을 연구해 보았다. 고객 중에서도 부의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을 관찰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전기를 많이 읽었다. 그렇게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 부를 한마디로 요약했는데 바로 자신감이었다.
자신감이란 타고난 능력과 재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심리학자들은 자신감이 엄청난 힘이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능력을 곱절로 발휘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증권 중개인인 친구 하나는 부의 법칙 중에서도 특히 자신감을 개발하여 일터에 적용하자 한 달 만에 소득이 4배나 증가되었다. 불황기에 거둔 성과라서 그 의미는 더욱 특별하다고 하겠다. 우리 모두 자신감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사실은 어린아이들을 관찰해보면 확인할 수 있다. 아이들이란 대부분 마음 닿는 대로, 느끼는 대로 자신 있게 말하고 행동한다. 공포와 편견 등의 사고 습관이 자리 잡기 이전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아이라고 해도 자신감이 결여돼 있으면 자신감을 갖춘 평범한 아이에 비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높은 보수를 받는 위치로 승진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동등한, 심지어 더 나은 교육을 받고도 왜 성공하지 못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관심을 갖고 관찰해보면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균형 감각과 자신감을 발산하여 주변 사람들까지 자연스럽게 그들을 믿게 하고 그들의 생각을 지지하게 만든다. 자신감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전염성이 있다는 것이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자극하고 영향을 미친다. 반면 자신감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들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가치를 확인시키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발산해 사람들을 오히려 밀어내기 때문이다. 잠들기 전에 자신감 넘치는 생각을 하라. 우리 곁으로 불을 이끌어오는 강력한 수단인 자신감. 그 자신감을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잠들기 전에 자신감 넘치는 생각으로 마음에 양분을 주는 것이다. 성공과 부, 좋은 결과에 대한 행복하고도 설레는 생각으로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의 잠재의식은 그런 생각들을 일종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 그리하여 잠자는 동안의 잠재의식은 우리를 위해 충실하게 풍요로운 내일을 만들 준비를 한다. 내일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미리 상상해 놓음으로써 그 전날 밤에 통제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어느 아름다운 모델이 이 방법을 적용하여 만족한 결과를 얻었다. 그녀는 실연의 아픔으로 인해 우울증에 빠졌고 자신감마저 상실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자는 동안 벌어지는 잠재의식의 활동에 대한 책을 읽게 되었다. 마음을 지배하는 주된 생각을 바꿈으로써 불만족스러운 현실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마음이 잘 맞는 멋진 남자를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또한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만나고 싶은지 조용히 생각해 보았다. 그렇게 하면서 그녀는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 수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일찍 한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다. 그녀의 친구를 통해 전화번호를 알아냈다며 어느 청년이 걸어온 전화였다. 얼마 후 그녀는 그 청년이야말로 바로 자신이 꿈꾸던 바로 그 사람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소리내어 다짐하면 자신감이 커진다.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앞에서 소개한 명령의 법칙을 다시 한번 읽고 실천해 보기를 적극적으로 권한다. 조용한 장소에서 하루에 최소한 5분씩 소리를 내어서 이 3가지 방법으로 다짐과 선언을 실천하는 것이다. 또한 카드나 메모지에 다짐 내용을 적어놓고 한창 분주한 낮 시간에도 틈틈이 들여다보도록 한다. 두려움이나 의심이 생겨날 때마다 꺼내보는 게 좋다. 전화벨이 울리고 사람들이 붐비는 소란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이 방법은 얼마든지 실천이 가능하다. 백과사전을 만드는 출판사에서 세일즈맨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방법을 적용했다. 직원들은 지독한 불경기 탓에 아무도 책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며 빈손으로 돌아오기 일쑤였다. 그에겐 그들을 긍정적이고도 자신감 넘치는 인재로 훈련시킬 책임이 있었다. 직원들이 비관적인 자세를 버리고 실적을 올리게 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었다.
조용한 공간으로 들어가서 선언 내용을 적은 쪽지를 꺼내서 읽고 또 읽는 것이었다. 그는 가슴을 펴고 심호흡을 하고는 부하 직원들에게 돌아갔다. 그런 다음 그들의 우수한 판매 능력을 믿고 있으며 제품의 우수성과 고객들의 수요를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직원들의 판매 능력에 대한 확신을 매일 심어주자 실적은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성공과 자신감, 완벽한 성과를 확신하는 선언문을 최소한 하루에 한 번, 15번씩 글로 적어보자. 자신감이 담긴 글귀를 종이에 적음으로써 잠재의식 속에 그러한 생각을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리게 할 수 있다. 그러한 행동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더욱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다짐은 자신감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현금 다발을 안고도 어두운 뒷골목을 무사히 빠져나온 사람이 있었다. 그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어두컴컴한 골목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돈을 받아 막 어두운 빌딩 모퉁이를 돌아 나온 순간 수상한 두 남자가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중 한 사람은 무기까지 들고 있었다. 자칫하면 돈은 물론이고 생명까지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무사히 모퉁이를 돌아 나왔고 두 남자는 현금을 두둑히 지닌 그가 지나치는 걸 묵묵히 보고만 있었다. 당시 그는 뒷골목에 들어갈 때부터 끊임없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시편 23장 이 구절을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리고 있었다고 한다. 상상력을 통해 자신감을 키워라.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앞에서 강조한 상상력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획득하고자 하는 현실의 목표를 마음속의 그림으로 그려보라. 매일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마음속은 온통 바라는 목표에 대한 확실한 이미지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다. 나 역시 마음속으로 성공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되뇌곤 했다. 지금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일이 영 익숙해지지 않으면, 즉 목표 실현에 대한 확신이 의식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바라는 결과를 실제 그림으로 그려서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고정시켜 두는 것도 좋다. 잠재의식이 그 그림을 받아들여 확신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또 다른 즐거운 방법은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다.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확신에 찬 그들의 마음가짐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성공을 향해 집중하고 있는 사람 한두 명과 접촉할 때 그들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영감을 불어넣어 사고방식과 기대 수준을 한층 상승하게 만드는 것이다. 장점을 살려줘라. 자신의 자신감도 키우고 타인의 자신감도 함께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이 있다. 칭찬과 감사의 표현을 아끼지 않으며 상대방이 가진 장점을 살려주는 것이다. 자신 있게 상대방의 장점을 지적하고 과감하게 칭찬해보자. 친절하고 의욕을 북돋아주는 방향으로 말을 해보자. 사업에 실패해서 시리에 빠진 남편을 아내가 매일같이 자신감을 되찾도록 격려해 재기에 성공시킨 경우도 있다. 패션계에서 명성을 날리는 어느 광고 사진 작가는 촬영하기 전에 모델들에게 자신감을 일깨워주는 말을 함으로써 큰 효과를 본다고 말했다. 모델의 능력을 믿고 있음을 확인시키는 간단한 방법이지만 그 효력은 탁월하다. 모델들의 자태는 카메라 앞에서 빛을 발하며 평균 작업 시간의 절반도 안 돼 2배의 능률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재촬영이 필요한 경우도 거의 없었다. 누군가에게서 좋은 점을 발견했다면 일깨워 주도록 하자. 성공을 향해 분투 중인 사람에게 믿음을 갖고 있다면 알게 해주는 게 좋다. 성공한 후에 말해보았자 뒷북을 치는 것밖에 안 된다. 존, 자네가 정말 자랑스럽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 상대방이 성공을 이루기 전에 칭찬과 성공에 대한 확신을 알려주는 게 좋다. 그때야말로 그런 말이 간절히 필요한 때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가면을 쓴다.
그 뒤에 가려진 진짜 얼굴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던지는 칭찬 한마디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던져주는 구명밧줄과도 같다. 그러므로 칭찬해줄 만한 기회가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얼른 실행에 옮겨야 한다. 한 사람의 운명이 성공으로 향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온 세상이 성공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조차 확신이나 칭찬, 감사의 표현을 간절히 원한다. 진심에서 우러난 자신감의 표현은 기적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어느 가정주부의 글을 통해서 이 진리의 효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사와 칭찬의 말이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지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 나는 만성적인 불평꾼의 험담꾼이었답니다. 그러다가 자신감과 감사, 배려가 담긴 말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한테 실천하자마자 내 온몸과 마음에서 고통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칭찬과 확신에 찬 말을 해주자 그때부터 내 가정에도 변화가 일어났지요. 특히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하고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사소한 일로 짜증을 내거나 꾸짖지 않고 기회 있을 때마다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신뢰감을 표현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걸 알 수 있었지요. 칭찬 몇 마디가 기적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칭찬의 위력. 칭찬을 해줄 때 얼마나 놀라운 위력이 발휘되는지 목격한 적이 있다. 부부와 5 자녀가 사는 행복한 가정을 방문했을 때였다. 나는 명랑하고 예의 바른 5 아이들을 보며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다. 요즘 같은 자녀 문제가 심각한 시대에 어쩌면 아이들을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무슨 비결이라도 있나요? 부인은 수줍어하면서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남편이 바로 비결이에요. 아이들하고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몰라요. 일주일 내내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면서 어떻게 아이들하고 잘 어울릴 수가 있다는 말이지? 처음에는 속으로 반신반의하면서 빈정대기도 했지만 아내의 말에 자랑스러워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내 생각이 틀렸음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이 정말로 좋은 아빠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곧이어 야외에서 식사 준비를 하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진지하게 칭찬의 말을 건넸다. 여보, 당신의 불 만드는 솜씨는 최고예요. 나는 또다시 속으로 비웃었다. 세상에, 불 지피는 걸 가지고 만든다고 하네? 그런데 그 말은 정말로 효험이 있었다. 남편은 마치 캠프파이어를 하는 것처럼 멋진 불꽃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만약에 그가 불을 지피다가 실수를 했어도 아내는 결코 핀잔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우리 남편 꼭 소방수 같죠? 그 가족이 그토록 행복하게 사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자신감은 은밀하게 불러일으켜라. 의도적으로 칭찬하고 배려하고 감사하는 표현을 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을 위해서 이렇게 조용히 선언해보자.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나는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지금 당신이 성공해서 더 큰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당신이 거둘 성공은 크고도 강력하며 절대 억누를 수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최면을 걸라는 말이 아니다. 성공을 향해 생각을 집중할 때 어떤 이득이 올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라는 뜻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결코 부의 사상가가 할 일이 아니다. 최면이란 의학과 과학 분야의 연구 대상이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이용할 수 있는 원리는 아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할 권리는 결코 없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혼란과 불행을 가져다 줄 뿐이다. 자유란 온 우주에 통용되는 위대한 원리 중 하나이며 부의 사상가라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타인의 성공과 부를 확신하고 기원해 줄 때 다른 사람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위험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유도하거나 강요하려고 할 때 바로 지배하려는 욕구가 꿈틀대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과 타인의 품위와 성공에 대해 소리내어 다짐하는 것은 결코 최면을 거는 게 아니다. 오히려 습관적으로 받아들이곤 했던 좌절과 부정이라는 최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어느 대기업의 간부는 직원들에게 칭찬과 감사, 자신감을 북돋는 말을 해줌으로써 성공을 이루었다. 한 번은 가석방된 청년이 일자리를 구하러 왔을 때였다. 그는 그 청년이 가진 능력이 좋은 방향으로 쓰일 수 있다는 믿음을 표현하며 고용을 약속했다. 그를 채용하고도 몇 년 동안 그는 문제 직원을 향해 자신감과 기대가 담긴 격려를 그치지 않았다. 그 전과자가 바로 지금 그 회사의 중견 사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자신감을 곱절로 키워라. 자신을 향해서든 타인을 향해서든 자신감을 키워주는 쪽으로 말을 한다면 그 이득이 어느 정도나 될지 아마 짐작조차 못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 동서고금의 진리라 할 수 있는 발산과 흡수의 원리가 또다시 적용된다. 타인을 향해 발산한 것은 곱절로 흡수하게 돼 있는 진리에 따라 누군가를 향해서 자신감을 북돋는 언급을 했다면 곧 자신을 향해 자신감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했지만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심리학자들은 기도가 자신감을 키우는데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마음과 주변 세계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신성한 세계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 그 문을 열고 자신감과 열망으로 자신을 충만하게 채워보라.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성공한다. 그러므로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노력할 때 진정한 능력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이다. 자신감 넘치는 생각은 물론 자신감 있는 외모를 만들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확실한 성공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주변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아 당신의 성공을 기대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된다. 자신감은 일종의 습관처럼 몸과 마음에 단단히 벨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자신감이 무의식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게 되고 성공과 부가 성큼 다가오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캐서린 폰더의 부의 법칙을 마쳤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부자의 마음가짐, 부에 대한 마음가짐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엔 부자가 돼서 만나요. 안녕.